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한국은행의 주요 핵심 정책이 물가 관련한 부분과 경제 성장의 이 축들을 어떻게 잘 이어가는가 통화 정책으로 그런 생각인데요. 우리 경제가 지난 2025년 작년에 1% 성장, 올해 예측이 1.7% 성장, 그리고 2023, 24, 25, 3년 평균 2%가 안 되는 저성장의 입구에 있는 그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경제 현재에 대한 진단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몇몇 분야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부문은 계속 그 AI 붐에 힘입어서 이제 계속 그 선방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시다시피 양극화가 또 부문 간, 또 계층 간, 또 지역 간 이렇게 상당히 이제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으로서는 어떻게 균형 있게 이제 경제를 이끌어 나갈까 하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도 물론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을 써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정부의 재정 정책이라든가 다른 산업 정책 이런 데도 이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국제결제은행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23, 24, 25, 3년간 경제의 흐름과 작년을 보면서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일본의 30년 저성장의 터널처럼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 또 코로나 시기에 고물가 이 문제가 어떻게 우리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했는데 현재 그러면은 후보자는 우리 경제가 일본의 그 90년대 초반에 30년 저성장의 터널 입구다 이렇게 보시는 건 아니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네네. 핵심적인 근거가 뭐죠? 그 근거는 일본의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80년대에 저 여러 가지 그 붐을 통해 가지고 자산 가격이 많이 커서 그것이 꺼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금융 제도에 대한 여러 부담도 있었고 그래서 그걸 해소하는 기간도 상당히 길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역동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이런 부문 간 또 지역 간의 이런 이 양극화는 물론 있습니다.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지만 핵심적으로는 한국의 기술력이 상당히 탁월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잠재 성장률도 앞으로 있을 그 AI의 저 대전환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하면은 장기적으로 상당히 유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물가 관련해서 한번 연이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물가 지수를 보면 코로나 시기에 4.2%에서 경향적으로 잘 안정화 정책을 통해서 현재 2026년 3월 현재 2.2%로 물가가 현재 안정세인데 그 OECD 기준으로 보면 넘겨주세요. OECD가 작년 전망에서 우리 경제 성장률을 2.1%에서 올해 1.7%로 0.4% 하향 전망을 했고 물가 상승률은 그에 비해서 2.7%로 현재 수정을 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이 중동 전쟁이 현재 뭐 단기적으로 종료가 된다면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의 3고에서 벗어나서 안정적인 추세로 갈 것인데 만약에 중동 전쟁이 조기 종료가 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물가에 대한 추이와 그에 따른 금리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네, 이게 저 통화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통화 정책의 핵심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저 통화 정책을 쓰는 건데 만약에 중동 이 리스크가 계속 진행이 돼서 근원 물가나 또 인플레이션 기대로 이렇게 전이가 되면은 2차 파급 효과가 있으면은 상당히 그때는 이제 그 통화 정책을 써야 될 뭐 그런 단계가 왔다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 더 문제가 우리 경제 중에 가장 한국 경제가 해결해야 할 세 가지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였습니다. 전임 우리 현재 이제 이창용 총재도 가계부채에 대한 이 문제를 대단히 중요시하고 그 안정화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노력과 정책적인 의지를 통해서 현재 부분적으로 조정이 됐는데 그래프를 보면 초반 보여주세요. 실제로
GDP 대비 가계비축 비중이 2021년 대략 100%에서 현재가 한 89% 정도 상당히 소비 성장 제약의 임계치를 그래도 지금 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가계 대출의 대부분이 또한 부동산에 있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주택 가격도 대단히 큰 문제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의 수도권, 특히 서울의 주택 가격의 버블이 과연 대한민국 실물 경제에 기반하고 성장에 기반한 정도의 부동산 가격인지 아니면 버블로서의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들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시고 현재 소비 성장 제약 임계치를 좀 상회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우리 한은에서 조정해 나갈 것인에 대한 후보자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계부채는 한국이 타개해야 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는 단순히 금융 안정 문제뿐만 아니라 성장과도 직결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가계부채가 많으면은 소비의 어떤 그 역동력이 떨어지고 또 전체적인 경제 흐름도 많이 압력을 받습니다. 그 임계치 자체는 측정하기가 이제 측정하는데 좀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지만은 대체로 GDP 대비 80% 내지 85% 정도 차이로 이제 이렇게 많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80%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은 가계부채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지 않고 만약에 80%나 85% 이상으로 계속 머무르면은 이게 성장에 그러니까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단계인데 물론 이거는 통화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 거시 건전성 정책이라든가 또 특히 이제 여러 그 구조적인 여러 정책을 통해서 공급 정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구조적인 그런 정책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직전에 휴식 시간을 갖기 전에 환율 관련한 질의가 이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작년 10월에 1,400원대로 올라오면서 실제로 1,500원을 돌파하고 지금 1,460에서 1,480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네. 실제로 원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위원님,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도 물론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좀 급격하게 환율이 변할 때는 흔히 좀 그 금융 어떤 리스크 선호의 급변한 변화도 같이 있습니다.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좀 구조적인 채권과 주식의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한 자본 유출이 많이 이제 작용을 했었고요. 근데 지난 3월이나 또 뭐 작년 4월에는 이제 미국에서 오히려 그 반대로 달러화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이런 경우에는 장부상 거래보다는 이 부외 거래가 상당히 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러면 현실적으로 앞으로 현재 그런 원화 가치의 안정성과 변동성 측면에서 후보자께서 예측하시기에는 원화의 가치가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그냥 간단하게. 앞으로는 보다 좀 안정적인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 포트폴리오 조정도 어느 정도 그 균형점을 찾으면은 그걸로서 이제 뭐 추가 수급에 대한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단지 그 단기적인 이런 급격한 환율 변동은 여전히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네. 두 번째는 아까 F4에 관해서 몇 분이 질의를 하셨었는데 실제로 지난 한 3년 정도는
그래도 F4A를 통해서 핵심적인 경제 정책을 그 거시 미시를 다 담당하고 있는 4명의 그 대표자들이 모여서 사실은 소통의 과정을 상당히 많이 가졌다. 단 그것이 법적 기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체 경제 흐름에 대한 이해와 방향에 대해서 서로 둔탁한 결정이 나오지 않게끔 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네. 단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의 독립성을 그거로서 인해서 침해받지는 않았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뭐 금융경제 회의도 있고 있는데 그건 총재가 참여하는 회의가 아니라서 사실 무게감이 낮습니다. 그래서 아마 F4A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할 주체들이 모여서 논의했던 과정이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소통에 관한 의견과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네. 우선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의 주 책무가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독립성을 토대로 물가 안정에 전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법적으로나 관행적으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계속 지켜나가야 할 그런 체계입니다. 근데 물론 때에 따라서 통화 정책과 다른 그 거시 건전성 정책 또 거시 무슨 뭐 저 여러 가지 그 정책이 서로 상호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인식을 같이 하는 그런 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충분하게 소통을 하는 그러니까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예. 정부 정책의 큰 방향에 맞게끔 통화 재정 금융 정책들이 잘 조정되는 게 지금 이 변동성이 큰 국제 정세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저출생 문제와 청년의 고용과 청년에 대한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나 물가 이외에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를 가지고 문제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조사 역량들을 많이 투입했는데 네. 특히 청년의 고용과 일자리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과 또한 우리 사회의 안정성, 세대적 안정성을 만들어가는 데 심각한 우려가 있다. 20대의 생각이 지금 대졸자들의 대부분이 그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인한 그런 사회적인 불만과 경미가 보기보다 상당히 크게 문화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정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타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청년들의 일자리와 청년의 미래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금 한국은행에서 저출산 문제와 함께 좀 연구조사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한번 조사해서 제안해 주셔서 제안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답변 되게 짧으셔.